오후 하늘은 평소보다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하리는 교문을 나서며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엄마 학교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 창문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는 것 같았어 라고 말했다. 엄마는 애써 웃으며 요즘 뉴스 보지 마. 괜히 겁먹는 거야 라고 달랬지만 할인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에 붙잡혀 있었다. 저녁 식사 도중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를 든 순간 끊어진 짧은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할인은 전화를 받은 뒤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마치 자신의 이름이 어딘가에서 불린 것처럼 창문 쪽을 응시했다. 비가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디 가는데? 라는 물음은 끝까지 닿지 못한 채 문틈에서 끊겼다. 골목길 끝에서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서서히 희미해졌고 우산도 없이 걷는 모습은 이곳이 아닌 다른 세계를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분 후 빗소리만 남은 거리에서 할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밤 부모는 알지 못했다. 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 안 어딘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할인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집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매 시간마다 문을 열어보며 들어왔니? 하고 속삭였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납치 흔적도 차량 이동 정보도 나오지 않아 수사는 금세 방향을 잃었다. 아버지는 그 아이는 아직 집 근처에 있어. 내가 느껴라며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마당을 돌았다. 이상하게도 마당 창고의 자물쇠는 매일 조금씩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안에서 종종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창고 앞에 따뜻한 죽을 놓기 시작했고 새벽이면 그릇은 항상 비워져 있었다. 쥐가 먹었겠지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눈빛도 어머니의 눈빛도 서로를 속이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벽장 안에서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그 앞에 서서 울먹이며 할인아 엄마야. 괜찮아 나와도 되라고 말했다. 그러나 벽 뒤에서는 발소리만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듯 울렸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확신을 공유했다. 딸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일상이 되기 시작했다. 할인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나자 집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습기가 차올랐고 벽지의 가장자리가 마치 안에서부터 밀려나오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벽을 향해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중얼거리며 손바닥으로 벽을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처음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벽장 문이 스스로 열리며 안쪽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분명 10대 소녀의 것이었다. 할인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대답 대신 탁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답했다. 2번 그리고 1번. 그것은 할인이 어릴 때 괜찮아요를 대신하던 비밀 신호였다.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음식을 벽 옆 통풍구로 밀어 넣었다. 그 통풍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였다. 벽 뒤에서 음식 그릇이 사라지는 소리가 난 뒤 마치 고맙다는 듯 벽이 살짝 떨리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누구도 집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할인은 애초부터 나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평범했던 집은 이제 딸을 숨기는 살아있는 감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마치 13살 딸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존재를 돌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뉴스에서 유괴 사건, 실종 사건, 살인 사건 보도를 볼 때마다 TV를 끄며 봐. 엄마 말이 맞지? 밖은 이미 끝났어 라고 벽에 대고 속삭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공구를 꺼내 벽을 더 두껍게 보수했고 통풍구에 자물쇠를 달았다. 어머니는 벽 너머에 조용히 말을 걸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안전하게 해줄게. 다시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라고 말했다. 벽 뒤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울음은 어머니의 귀에 안도의 눈물처럼 들려버렸다.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누구도 딸을 찾지 않는다. 이제부터 진짜 보호가 시작되는 것이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벽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속삭였고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받은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딸을 숨기라고 말하고 있어라고 중얼거렸다. 벽장 뒤에 조그만 공간에는 이불, 손전등, 일기장 같은 것들이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했다. 부모는 그것을 안전지대라 불렀고 밖의 세상은 죽음의 땅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 하리는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져야 할 존재로 집 안벽 속에서 25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좁은 공간에 웅크린 하리는 처음 며칠 동안 울음을 삼키며 엄마 나가고 싶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돌아올수록 어머니의 눈물은 더 격렬해졌다. 어머니는 벽 너머에서 바꾼 사람들이 사라졌어. 바이러스가 퍼졌고 널 찾는 건 우리 둘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매일 들려오는 뉴스 속 끔찍한 사건들과 사이렌 소리에 할인의 의심은 점점 불안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통풍구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갑자기 끊겼고 할인은 벽이 다시 막힌 걸 깨달으며 밖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겼음을 느꼈다.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벽을 두드렸고 할인은 어릴 적 배운 신호로 괜찮아요를 보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내가 나가면 부모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감금이 아닌 희생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 속의 하늘과 나무는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흐릿해졌고 벽 속 공간만이 유일한 현실로 자리 잡았다. 어머니는 벽 너머에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불어 끄며 할인아 소원 빌었어. 너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라고 말했다. 할인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언했다. 세상은 이미 끝났고 나는 이 벽 안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사람이다.